변화 리더의 조건. 더욱이 자유경제의 체제하에서는 무엇보다도 경영자의 자질과 능력이 그 조직의 성공과 생존을 결정한다. 정상을 지키는 일은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2배의 노력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1950년의 미국을 돌이켜보건대 자칫 잘못하면 1980년의 영국이 될 수도 있을 현실적인 위험이 존재하고 있었다. 기업은 오직 경영자가 그렇게 할 때에만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고 또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기업자가 없는 기업, 경영자가 없는 기업 그 자체를 목적을 달성하는 실체가 아니다. 독일에서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은 엔지니어가 제조회사에 고용되었다. 그의 이름은 드미트리 폰 헤프너 알테네크였다. 그는 5년 뒤 회사의 연구개발 부서를 만들었다. 기존의 조직이 쇠퇴하는 가장 큰 하나의 이유는 혁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조직이 파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경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각자의 약점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경영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사람을 통합하는 것이다. 모든 기업은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경영의 결과는 언제나 기업의 외부에 나타나는 사실이다. 기업의 결과는 곧 고객의 만족을 의미한다. 병원의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율이다. 학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무언가를 배워 10년 후에 그것을 업무에 활용하는 학생이 그 결과이다. 경영자는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 관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에 공급하지 못하는 기업은 결국 도산하고 만다. 기업 경영은 이익 창출이라는 자신의 특수한 사명을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완치되기를 소망하는 환자들을 위해 존재한다. 물리적, 인간적, 사회적 환경에도 점차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은 높은 이익을 올릴 때에만 비로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기업의 목적은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다. 기업이 고객을 창조하기 위한 2가지의 기본적인 활동은 마케팅과 혁신이다. 진정한 마케팅은 우리가 팔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지 않는다. 고객이 구입하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 이것이 바로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것이고 고객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경제적 만족을 창출하는 것 말이다. 새롭고 남다른 제품은 대체로 가격이 비싸기 마련이다. 에스키모인에게 냉동 방지용 냉장고를 판매한 것은 기존 제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이다. 아마도 10년 정도가 그 대답이 유효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상적인 한도일 것이다. 고객 이수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니스는 어떤 것인가? 우리의 사업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시장의 변화 외에 혁신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자신의 혁신, 그리고 경쟁자의 혁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려 말이다.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못지않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기도 또한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부작용 없이 폐기할 것인가? 적어도 더 이상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업 스스로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목표이다. 목표만으로는 미래를 결정하지 못한다. 목표는 기업의 미래를 창출하기 위하여 자원을 동원하는 수단일 뿐이다. 더 이상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독점 기업들은 일반 대중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자만심 때문에 몰락한다. 독점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다른 경쟁자와 시장을 나누어 가졌을 때 훨씬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 하나의 공급자만 갖고 있는 새로운 시장 규모가 100이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 듀퐁, 신제품에 대한 라이센스를 다른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경쟁자를 끌어들였다. 모든 기업은 세 가지 주요 자원들, 즉 토지, 노동, 자본, 각각에 대한 생산성 목표와 더불어 기업 그 자체의 전반적인 생산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폐기를 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지어 꼼짝없이 되게 만다. 대규모 지방은행의 수석 부사장이자 두 자녀의 어머니이기도 한 어느 여성은 비영리 조직인 자연보호회의 지역관리자 책임자 자리를 맡아 생태계가 훼손된 곳을 찾아내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자연보호회에서는 하는 일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여기 있는지를 알게 해주지요 라고 말했다. 가능하다면 그 문제의 해결책을 조직의 성과와 공헌을 위한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인은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되고 도둑질이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또한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기업인 외에 그 누구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선장은 없다. 선장은 즉각 명령을 내린다. 어떤 조직에 처해 있을 때는 명령 계통이나 명령에 의한 조직 구성원의 무조건적인 수용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조직은 투명해야 한다. 조직 구성원은 누구나 자신이 하고 있는 조직의 구조를 알고 또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은 최종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한다. 상사는 한 사람이어야 한다. 명령 계층의 수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근로자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지식근로자는 부하가 아니라 그들의 동반자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자신의 일에 대해 조직 내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식근로자들을 부하 직원으로 두고 있는 상사는 자신의 부하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 한편 지식근로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방향에 있어서 상사의 지시에 의존한다. 파트너들은 명령과 복종의 관계에 있지 않다. 파트너들은 서로를 이해시키고 설득해야만 한다. 인적 자원 관리란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 자원 관리는 사람을 리드하는 것이다. 목표는 각 개인이 갖고 있는 특유의 강점과 지식을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컨대 책 한 권을 팔고 나면 나에게는 더 이상 그 책이 없다. 그러나 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 해도 여전히 나에게도 그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조직의 결과와 성과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조직 외부의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조직의 자원을 조직하는 것은 경영의 고유한 기능이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과 경쟁자의 성과, 즉 예기치 못한 성공과 실패를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예기치 않은 성공은 시장이 높게 평가하는 것이 무엇이며 수익성이 높은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한다. 경영자가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책임을 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업의 객관적 필요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경영자는 상위 부분의 개발 목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경영자는 항상 그가 달성한 성과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한다. 경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과 향상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어떤 서류도 작성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보고서도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각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강점들은 무엇이며 그들 가운데 새로운 직무에 가장 적합한 강점은 무엇인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해리 트루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기업의 미래를 얘기하면서도 언제나 지금의 모습과 다른 모습일 거라는 가정을 한다. 우리는 모든 주요한 주식 분야에서 이미 일어난 미래를 탐색해 보아야 한다. 자동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이미 부자들의 장난감이나 대중교통수단이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이런 통찰력을 바탕으로 제너럴 모터스는 구상했고 나아가 수많은 소규모 자동차 회사들은 부품 회사들과 합병하여 새로운 시장, 그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기업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우리 사업의 미래로서 실현돼야 할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시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재무, 특히 현금 흐름과 미래 자본 수요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최고 경영자 팀을 구성해야 한다. 창업자, 기업가 자신이 책임과 역할, 일의 범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의 결정을 내야 한다. 시장에 나가서 고객들 그리고 자신의 판매 요인들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면서 직접
보고 듣고 해야 한다. 기업가로서 창업자가 해야 할 두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다.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것들 가운데 내가 공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특히 내가 남들에게 잘할 수 있는 공헌은 무엇인가? 그는 동업자가 될 수 있는 적당한 사람과 재무, 유통, 마케팅, 판매, 인사 등의 책임을 맡은 적당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는 시작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회사를 설립하라고 마음먹었을 때부터 이미 자신과 기술과 생산 분야에만 속하고 다른 분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다. 트랜지스터에 관한 신문을 읽는 소니 사장 모리아 아키오는 즉시 미국으로 건너가 벨 연구소로부터 트랜지스터 라이선스를 25,000달러라는 헐값을 주고 사들였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소니는 최초의 휴대용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시장에 내놓았다. 그 라디오 무게는 비슷한 성능을 지닌 진관 라디오의 5분의 1도 안 되었고 가격은 3분의 1 이하였다. 그로부터 3년 뒤에 소니는 미국의 저가 라디오 시장을 완전히 손에 넣었고 또다시 5년 뒤에는 세계 시장을 휩쓸었다. 첫 번째 한계는 전문 기술 틈새 시장이 존재하는 그 한정된 시야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들의 지배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업 위에 다른 어떤 쪽으로도 견인질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자신만의 좁은 영역, 즉 전문 분야에만 시야를 한정시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첫째, 새로운 추세, 시장,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둘째, 무언가 구체적인 혁신을 더해지지 않으면 한다. 셋째, 전문 시장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질, 서비스의 향상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피터 드러커의 변화 리더의 조건이었습니다.